지금 한 달, 두 달도 아닌 3년간 S&P보다 20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이번에 신규 상장하는 ETF들도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배당의 만장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알아볼 내용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재테크 상품 중에 하나이고 저 역시도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이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. 특히 전쟁이나 증시가 하락하거나 또 트럼프의 불확실성 등이 있을 때 이 포트폴리오에 내가 잘 담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달 또 관련된 ETF들이 출시가 된다 하여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텐데요. 국내 상장 미국 ETF들의 경우에는 이 공격수인 빅테크부터 해서 다양한 ETF들이 있고 또 국내의 경우에도 이 꾸준히 주목되고 있는 이 고배당주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대부분이 주식형이므로 주식시장의 위기가 올 때는 다 같이 하락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. 네,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금 상품을 포트에 편성을 해두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증시에 어려움을 주었지만 반대로 금값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포트에는 이런 금들이 또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또한 과거에 보면은 중동 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급락을 보였지만 유가나 금 같은 경우는 반대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위기 속에서 이러한 안전자산 또 인플레를 해지해 줄 수 있는 이런 금 투자가 포트에 일정 부분 갖고 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 속에서 S&P 500은 크게 하락을 하였었고요. 해당 구간에서 금 ETF는 반대로 상승을 해주었습니다. 이렇게 금은 위기일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인플레 해지는 물론 이 전 세계 사람들의 재테크 상품으로 오래전부터 함께 해왔습니다. S&P 500과 금 ETF의 10년 기간 동안의 주가 흐름 비교입니다. 둘 다 모두 다 장기적인 우상향을 달성을 해 주었습니다. 최근 3개월 기간 동안 S&P는요 8.6, 금은 15%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. 올해만 S&P는 2%, 금은 30%에 육박한 수익을 보여주었습니다. 최근 1년 기간 동안은요 S&P 500은 11%, 금 같은 경우에는 48%이고요. 최근 3년 기간 S&P는 66%, 금은 86%를 달성하였습니다. 최근 10년 기간 동안은요 S&P가 239%, 금은 179%를 달성하면서 물론 장기적인 성과도 괜찮지만 올해처럼 트럼프 정책 등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이러한 주식형에 비해서 금 ETF가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트에 금 상품을 투자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 금 투자 방법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에 업로드 하였지만 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 국내 절세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 ETF를 체크할 예정입니다.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은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고요. 이번 달에 국내 상장 금 ETF가 신규로 출시되면서 총 7개가 될 거예요.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주시해서 봐야 되는데요. 좀 쉽게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. 금 ETF를 어떻게 먼저 구분하냐면은 먼저 국내 금 현물 지수 KRX 금 현물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국제예요 금 선물 지수 그리고 국제 금 현물 지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마 기존에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 에이스 KRX 금 현물 ETF예요. 그런데 이번에 25년도 6월 24일 날 출시될 예정에 있는 ETF가 거의 동일한 타이거 KRX 금 현물 ETF입니다.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? 수수료가 차이점이 있습니다. 기존에 에이스 KRX 금 현물의 총 보수는요, 연간 0.5%입니다. 그런데 이번에 타이거 KRX 금 현물의 총 보수는 반에 반, 약 0.15% 정도로 낮은 총보수로 이번에 출시가 된답니다.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금 ETF가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이 국내 금이요. 유일하게 에이스 하나밖에 없어요.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은 다 이거를 투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타이거에서 거의 동일한 걸 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총보수를 낮게 출시해 줍니다. 상당히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국내 금 지수
ETF 투자할 경우에는 이제 에이스 쪽 투자하셨던 분들이 타이거 쪽으로 많이 이동할 것 같고요. 또 신규 투자자들은 타이거 KRX 금 현물을 투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,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잘 된 것이겠죠. 그래서 타이거 KRX 금 현물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다음은 국제 금 선물 지수 관련된 코덱스 골드 선물 H하고 타이거 골드 선물 H가 있습니다. 네, 상장된 지 좀 오래되었던 ETF들이고요. 다만 선물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에는 투자가 되지 않고 있는 ETF입니다. 롤 오버 비용이라든지 환해지 비용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ETF이고요. 다만 이제 환율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, 환율이 하락하는 게 정말 많다. 그래서 환율의 변동이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제 환해지 ETF들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 국제 금 현물 지수를 따르는 ETF가 하나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코덱스 금 액티브 ETF하고요. 솔 국제 금 ETF가 6월 17일 날 동시에 상장될 예정에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금 현물 관련된 ETF들은요, 뭐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에서도 투자가 모두 다 가능한 ETF들입니다. 그러면 코덱스하고 솔 ETF의 차이는 무엇이냐? 우선 총 보수는요, 둘이 0.3%로 동일하고요. 다만 담고 있는 그런 ETF들에 대해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. 네, 먼저 코덱스의 경우에는요, 런던 LBMA 국제 표준 금 현물을 편입한 이 주요 글로벌 ETF들을 담은 ETF로 이 GLD,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. GLD, GLD의 IAU 등이 편입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솔의 경우에는요, 미국과 캐나다에 상장된 금 현물 가격을 기초지수로 하는 ETF를 중심으로 또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그 약간의 구성 종목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요, 코덱스의 경우에는 이 액티브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운용 방식은 다른 ETF들처럼 이제 패시브로 운용을 할 예정인데, 이렇게 액티브로 좀 설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뭐 상관 개수의 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발생할 경우에 운영의 묘를 또 펼칠 수 있는 그런 ETF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보통 액티브라고 해서 수수료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, 뭐 총보수 같은 경우가 지금 솔하고 거의 동일합니다. 0.3%, 0.3%입니다. 마지막으로는 솔 골드 커버드콜 액티브인데요. 국제 금 가격 약 90% 추종하면서 또 월배당을 주는 연 약 4%대죠. 이런 커버드콜 ETF도 지금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렇게 많은 ETF들 중에서 어떤 ETF를 선택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시면은 금 관련된 ETF는요, 먼저 국내 KRX 금 현물을 따르는 ETF가 있고, 국제 금 선물, 국제 금 현물, 국제 금 커버드 콜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국내 금 KRX하고 국제 표준 금 이 차이점은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. 그것을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. 어디에? 국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국제 금 현물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국내의 경우에도 동일하진 않고 간혹 가다가 김치 프리미엄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최대 약 20%까지 높게 거래가 된 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따라가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프리미엄이 빠지면은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네, 그래서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그런 상태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제 표준 금 현물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내가 좀 경험도 있고 그런 김치 프리미엄까지도 좀 먹어봐야겠다, 그런 노련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또 국내 금 현물 지수, 특히 이번에 수수료 낮게 나오는 타이거 KRX 금 현물에 또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그런데 만약에 저는 금 ETF에다가 전체 포트에서 약 20%의 비중을 담아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그 국내 금 현물 관련된 ETF의 10%, 그리고 국제 금 현물 관련된 ETF의 10%, 이렇게 해서 20%를 만들어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반반 투자해서 포트에 들어가 있으면요, 이 격차가 있을 수 있겠죠. 프리미엄에 대한 격차, 그 부분을 잘 파악할 수 있겠죠. 그래서 프리미엄이 적게 붙었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비중들, 또 프리미엄이 어느 시기에 또 많이 붙었을 때 비중을 좀 조절하고 프리미엄까지 먹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상장 날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. 코덱스 금 액티브 솔 국제 금 ETF는요 6월 17일 날 같은 날 둘이 상장을 합니다.
그리고 타이거 KRX 금현물은요 6월 24일 날 상장 예정입니다. 날짜 한번 체크해 두시길 바라고요. 네, 이래서 상장 이후에 호가창이라든지 또 거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더 체크하고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런 금 ETF를요 절세 계좌로 투자할 경우 유리한 점입니다. 이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하면은 순수익 200만 원, 서민형 400만 원 비과세입니다. 그리고 이후 9.9% 분리과세가 이제 적용이 되고요.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또 퇴직연금 계좌에서는요, 연금소득세 저율과세가 이제 적용이 되죠. 또 납입금액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상장 금 ETF로 투자할 때는 이렇게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은 이렇게 분리과세, 저율과세,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현재 ETF가 약 1,000개가 상장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선택장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서 선별하다 보면은 이 좋은 것들만 이 관심 종목과 포트에 남아 있습니다.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다음 영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. 여러분들 장우연 응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배당의 만장이었습니다.